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장이 올랐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니 지출에 대한 수요 하락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니 기업 실적이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니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음으로써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출을 줄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 하락이 일어나고 수요가 하락하니 물가 상승률 또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CPI가 하락을 하니 금리 인상은 이제 약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불밝히게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Employment Status 아래에는 정부를 제외한 전체 노동인구를 의미하는 여기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Civilian Labor Force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Not in Labor Force가 있는데 Civilian Labor Force 아래에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Employed와 실직자들을 의미하는 Unemployed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Civilian Labor Forc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8월달 대비해서 8월달에 7월달 대비해서 이렇게 78만 6천 명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동시장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들을 의미하는 여기 unemployed가 있죠.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8월달에 7월달 대비해서 이렇게 44만 2천 명이 증가했고요. 실업자들의 숫자도 8월달에 7월달 대비 34만 4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면서 실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늘어난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여기 Not in Labor Force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8월달에 7월 대비해서 오히려 61만 3천 명만큼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람이 여기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에서 아래 항목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이 오히려 17만 2천 명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즉 여기 Unemployed가 34만 4천 명만큼 늘어난 것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해고당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실직자 부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 시장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연봉 인상률이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해 대비해서 5.2%만큼이나 연봉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는 2022년 5월달 대비해서 오히려 8월달에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는 의미로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고했던 바와 같이 금리를 올렸으면 올렸지 덜 올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베어마켓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내용을 이렇게 공유드리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뒤 제 채널에 커뮤니티 탭 안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장투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9월달의 장이 여전히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실업률 뿐만이 아닙니다. 하얀색 선은 Cleveland Fed Inflation CPI고요. 파란색 선은 1개월 후를 의미하는 선행지표인데요. CPI를 보시면 8월달과 9월달에 CPI의 예측치가 여전히 각각 8%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측은 year over year 기준으로 CPI가 8월달에 8.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월달에는 8.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PI에 있어서 식량과 원유가 제외된 Core CPI의 경우는 8월달에 6.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월달에는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CPI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기는커녕 8월달과 9월달에는 CPI가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리고 여전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드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75bps를 인상할 확률은 62%로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년에 걸쳐서 9월달은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정말 약한 장이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9월달에 가장 많이 빠졌던 때는 11%였고 가장 많이 올랐었던 때는 8.76%인데 평균은 마이너스 0.34%로 2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이 특히나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해이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CPI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해주고 있기에 연준은 이전부터 예고했듯이 계획대로 금리를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은 2023년 중순쯤에는 금리가 4% 근처인 3.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1937년도의 차트 모습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이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검정 색깔이 1937년도의 모습인데 1937년도와 지금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나열하고 해결법이 없는 그런 분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조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한 개이긴 합니다만 너무 부정적으로 장을 계속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결국 장투함에 따라서 수익을 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장 먼저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만약 레버리지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다면 무작정 대응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TQQ와 같이 3배 레버리지를 예시로 든다면 이것은 월 기준의 차트로 이미 TQQ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돈을 넣어봤자 평단가는 그렇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러한 주가 흐름을 S&P 500이 보여준다면은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나스닥 그리고 3배나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TQQ는 정말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스닥이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합니다만 TQQ가 처음 만들어진 2009년까지 이렇게 뒤로 되돌아보면은 앞으로 TQQ의 정고점은 정말 언제 회복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라면은 3배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투자한다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봤던 섹터이자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함께 투자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섹터는 에너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섹터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다른 산업 대비해서 가장 아웃퍼폼했고요. 이제 많이 올랐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의 4PE 멀티플은 8.8로 S&P 500의 4PE 멀티플인 17.7보다 컨슈머 스테이플스인 21.2, 파이낸셜스인 12.3, 그리고 헬스케어인 16.0보다 훨씬 저평가이며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 IT 텍 섹터인 22.3의 PE 멀티플보다 너무나도 낮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텍 섹터가 156% 오르는 동안 에너지는 단 3.99%의 상승에 그치기도 했고 앞으로의 에너지 쪽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주 환원에 집중을 하면서 배당을 올리고 부채를 줄이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주가 상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당적인 측면만 바라봐도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물린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5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존버하셨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을 확률은 90%이고 10년을 존버했다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을 확률은 94%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아주 싼 가격에 수익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게 되는 시기가 있다면 따로 텔레그램으로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